가난한 청소부 아주머니가 재벌 총수에게 속삭였습니다. 거기에 사인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어진 그의 행동에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죠. 딱 1cm. 펜축이 계약서에 닿기 직전이었습니다. 이 사인 하나로 젊은 회장은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와 수조 원의 자산을 한순간에 잃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바로 그 운명의 순간, 한 가난한 미화원 아주머니가 그의 귓가에 속삭였죠. 단 한마디. 그 한마디에 회의실은 발칵 뒤집혔고 무너져가던 거대한 제국은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대체 무슨 말을 한 걸까요? 그리고 잠시 후 어떤 소름 돋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명진홀딩스 최고층 회의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강남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자동차 불빛들이 마치 도시의 혈관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이 회의실 안의 시간만큼은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은 단 한 사람, 명진홀딩스의 최연소 회장, 32살의 강지훈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그는 수조 원짜리 결정을 앞둔 사람 특유의 침착함을 뿜어내고 있었죠. 그의 앞에는 만성캐피탈과의 인수합병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무려 5조 원이 넘는 규모의 초대형 계약. 수많은 밤샘과 전 직원의 피땀이 어린 결과물이었습니다. 이 사인 하나만 끝나면 그가 대학 시절부터 절친과 함께 맨손으로 일군 명진홀딩스는 드디어 대한민국 재계의 정점에 서게 되는 것이었죠. 그의 곁에 앉은 부사장이자 둘도 없는 찐친인 최진우가 그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어서 사인해. 새로운 역사가 널 기다리고 있잖아. 맞은편에 앉은 만성캐피탈의 황 사장 역시 예의 바른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선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회의실 다른 쪽에서는 벌써 샴페인을 터뜨리며 이른 축배를 들 준비를 하고 있었죠. 감기 식게도지 강지훈은 깊은 숨을 내쉬며 손에 든 몽블랑 펜의 묵직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모든 정신을 집중해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위대한 계약을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옅은 하늘색 유니폼을 입은 한 여직원이 청소 카트를 밀며 들어왔다. 그녀의 이름은 이수진. 28살의 그녀는 단정한 외모를 가졌지만 늘 고개를 숙인 채 권력자들 사이에서 스스로를 투명인간처럼 만들려 애썼다. 회의실의 누구도 그녀의 존재를 신경 쓰지 않았다. 곧 터질 샴페인과 축배의 단꿈에 젖어 있었으니까. 강남지훈 회장은 강지훈 회장의 의자 옆에 놓인 쓰레기통으로 조용히 다가갔다. 그녀는 쓰레기 봉투를 정리하는 척 몸을 숙이더니 순간적으로 몸을 기울여 그의 귓가에 얼굴을 가져갔다. 따뜻한 숨결과 함께 오직 그에게만 들리는 한마디가 속삭여졌다. 바람처럼 가벼웠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근과도 같았다. 사인하지 마세요. 함정이에요. 네, 찌릿전기가 흐르는 듯했다. 펜을 쥔 손이 계약서 위 몇 밀리미터 상공에서 그대로 멈췄다. 힘이 풀린 손가락 사이로 펜이 미끄러져 묵직한 원목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툭!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는 천둥처럼 울렸다. 뭐라고요? 그는 거의 소리도 나지 않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이수진은 어느새 몸을 일으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단 1초,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낸 그녀는 곧바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몸을 돌렸다. 쓰레기통을 들고 카트를 밀며 문 밖으로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능숙하고 고요했지만 강지훈은 그 뒷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대체 누구지? 왜 저런 말을 한 거지? 악의적인 장난인가 아니면 진짜 경고인가? 지훈아, 최진우가 굳은 미소로 그에게 몸을 기울였다. 무슨 일 있어?
맞은편의 황 사장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강 회장님, 사인할 준비가 되신 겁니까? 강지우는 마른 침을 삼켰다. 급 계약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침묵하며 그를 유혹하고 있었다. 그는 최진우의 얼굴을 보고 황 사장의 얼굴을 보고 마지막으로 이수진이 사라진 문 쪽을 보았다. 세상이 통째로 흔들리는 기분이었다. 그가 평생의 기반이라 믿었던 신뢰의 금이 가기 시작했다. 5분만 주십시오. 그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5벌? 최진우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유지했지만 그의 눈은 가늘어졌다.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거야? 잠깐 처리할 일이 있습니다. 강지우는 짧게 대답하고 문 쪽으로 향했다. 강 회장님, 모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조항은 검토 끝났고 더 이상 바꿀 건 없습니다. 황 사장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항의했다. 5분입니다. 강지우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더 이상의 반박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그는 회의실을 나와 등 뒤로 문을 쾅 닫아버렸다. 복도를 몇 걸음 채가지 못한 이수진은 등 뒤에서 들려오는 다급한 발소리에 걸음을 멈췄다. 당신. 강지훈이 그녀를 똑바로 가리켰다. 나 좀 따라와요. 지금 당장. 이수진은 잠시 놀라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작은 직원 휴게실로 향했다. 강지훈이 먼저 들어가고 그녀가 뒤따랐다. 그가 문을 거칠게 닫고 그녀와 마주섰다. 그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설명해요. 그가 팔짱을 끼며 말했다. 날 방해할 만큼 당신이 제정신이라는 걸 증명해보라고. 이수진은 여전히 한 손에 쓰레기 봉투를 든 채 서 있었다. 터무니없게 들리시겠지만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아무도 듣지 못한 이야기들을요. 그들은 회장님께 덫을 놓고 있어요. 그들이 누군데? 만성 캐피탈. 그리고 회장님의 파트너인 최진우 부사장님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엔 떨렸지만 이내 단호해졌다. 그들은 이 계약을 이용해서 숨겨진 부채를 떠넘기고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는 속셈이에요. 사인하는 순간 회장님은 모든 걸 잃게 될 겁니다. 카너발 강지호는 오랫동안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한편으로는 코웃음이 나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등골을 타고 흐르는 서늘한 느낌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 이름이 뭐죠? 이수진입니다. 여기서 일한 지는 얼마나 됐고? 8개월 됐습니다. 야간조로 일하고요. 좋아요, 이수진 씨.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시선은 고정한 채였다. 분명히 말해두죠. 만약 이게 거짓말이거나 어떤 망상이거나 관심을 끌기 위한 쇼라면 당신은 이 자리에서 바로 해고입니다. 이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침묵해서 회장님이 모든 걸 잃게 된다면 저는 평생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겁니다. 강지우는 고개를 돌려 통유리 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창밖의 도시는 여전히 활기찼지만 그의 세계는 방금 금이 같다. 이 여자는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잃을 것만 가득한데도 여기에 서 있었다. 증거 있습니까? 그가 그녀를 보지 않은 채 물었다. 사진, 녹음 파일, 캡처하면 다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저녁 알복시
바로 이 휴게실에서요. 그는 텅 빈 공간을 향해 고개 치댔다. 전부 가져와요. 날 설득하지 못하면 그게 당신의 마지막 근무일이 될 겁니다. 이수진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강지우는 그녀가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차가운 유리벽에 이마를 기댔다. 밖에서는 계약서가 그의 사인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는 커리어 사상 처음으로 망설이고 있었다. 모든 것을 구할 수도 혹은 모든 것을 망칠 수도 있는 망설임이었다. 강지우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회의실로 돌아갔다. 그가 문을 열자마자 모든 시선이 다시 그에게로 향했다. 최진우는 황 사장과 무언가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다가 그를 보고는 황급히 몸을 바로 세웠다. 일은 다 해결했어? 최진우가 물었다. 그의 미소는 눈에 닿지 않았다. 강지우는 테이블로 걸어갔지만 자리에 앉지는 않았다. 그는 계약서를 한 번,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얼굴을 한 번 훑어봤다. 사실 몇 가지 조항을 다시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검토라고요? 황 사장이 눈살을 찌푸렸다. 강 회장님, 우리는 이 서류의 세부 사항을 검토하는 데만 몇 줄을 썼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싶은 겁니다. 강지우는 서류철을 들어 단호하게 덮었다. 회의는 내일로 미루도록 하죠. 회의실의 침묵이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됐다. 최진우가 천천히 일어나 두 주먹으로 테이블을 짚었다. 지훈아, 이건 말도 안 돼.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잖아. 만성 캐피탈에 관심 있는 다른 파트너들도 있다는 거 알잖아. 그럼 기다리라고 하세요. 강지훈이 어릴 적 친구를 차갑게 쏘아보았다. 하룻밤 사이에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라지고 말고요. 황 사장이 테이블을 내리쳤다. 시장은 변하고 주가는 오르고 있어요. 지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 강지훈은 과민하게 반응하는 남자를 관찰했다. 이수진의 말이 한 가지는 맞았다. 이 재촉은 정상이 아니었다. 결정은 제가 합니다. 그는 계약서를 집어 자신의 서류 가방에 넣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논쟁할 기회를 주지 않고 강지훈은 분노가 역력한 남자들을 뒤로 한 채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저녁의 샵시 서울의 밤은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했다. 고층 빌딩들은 밤하늘에 박힌 빛의 검처럼 반짝였다. 하지만 강지훈의 마음속은 어둡고 무거웠다. 정각의 샵시 그는 작은 직원 휴게실로 들어섰다. 이수진은 이미 와 있었다. 모든 건 3주 전에 시작됐어요. 제가 최진우 부사장님 사무실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옆방에서 말소리가 들렸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다. 부사장님 목소리랑 어떤 여자 목소리였어요. 계속해요. 강지훈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 여자 이름은 한유라예요. 금발에 키가 크고 늘 명품만 입고 다녔죠. 이수진은 화면을 넘겨 문틈으로 몰래 찍은 듯한 흐릿한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다. 이 여자예요. 유시강지훈의 등줄기를 따라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한유라. 2년 전 서로 너무 다르다는 이유로 그에게 이별을 고했던 전 여자친구였다. 그녀가 왜 이 일에? 그 여자랑 최진우 부사장님이요. 둘이 만나면서 회장님을 배신할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이수진이 다음 사진으로 넘겼다. 이걸 들어보세요. 그녀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음질은 좋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충분히 식별 가능했다. 우리가 모든 자산을 장악하는 거야. 최진우의 목소리였다. 진 않을까? 한유라의 목소리였다. 예나 지금이나 순진에 빠졌어. 자기가 배신당하는 것도 모를걸?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들키면 어떡해? 48시간 안에 우린 저놈의 회사를 갖게 될 거야. 강지훈으로 이마를 짚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최진우의 목소리는 틀림없었다. 그리고 한유라의 웃음소리. 한때 그를 미치게 했던 그 웃음소리가 이제는 독처럼 들렸다. 더 있습니까?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이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많은 사진들이 넘어갔다. 급하게 찍은 서류들, 강지훈이 본 것과는 전혀 다른 조항이 담긴 계약서들, 그가 전혀 모르는 계좌로의 이체 내역들. 브로를 원본 계약서를 바꿨어요. 이수진이 사진 한 장을 가리켰다. 이 항목 보이세요? 회장님이 가진 버전에는 회장님이 60%의 지배권을 유지한다고 되어 있지만 진짜 계약서, 그들이 사인 후에 사용할 계약서에는 20%밖에 남지 않아요. 이건 강지우는 휴대폰을 빼앗듯 들어 더 가까이 들여다봤다. 이건 사기야. 범죄라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수진이 다음 사진으로 넘겼다. 이 이체 내역. 1,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0억 원이 지난주 만성캐피탈 계좌에서 최진우 부사장님 개인 계좌로 입금됐어요. 강지우는 벌떡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어둠 속에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지만 그에게는 모든 것이 흐릿했다. 왜? 그는 자신에게 더 많이 말하듯 중얼거렸다. 진우는 15년 동안 내 가장 친한 친구였어. 같이 대학 다니고 아무것도 없는 맨땅에서 모든 걸 같이 읽었는데 때로는 너무 많은 돈이 끼어들면 사람이 변하기도 해요. 이수진이 휴대폰을 챙겼다.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회장님이 보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르죠. 파월레스 강지훈이 돌아섰다. 여전히 모든 것을 소화하려 애쓰는 중이었다. 왜 이걸 나한테 말해주는 거죠? 당신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데. 이수진은 망설였다. 왜냐하면 그게 옳은 일이니까요. 그렇게 배신당하는 사람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강지훈은 그녀를 보았다. 뭔가 더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수진은 아직 말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이 증거들 진짜라고 어떻게 확신하죠? 왜 저를 못 믿으시는지 이해해요. 이수진이 휴대폰을 배낭에 넣으며 말했다. 하지만 내일 사인하시면 회장님은 모든 걸 잃어요. 그들은 모든 단계를 다 계획해놨어요. 강지훈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절박하게 이 모든 것을 믿고 싶지 않았다. 최진우는 형제나 다름없었으니까.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해요.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완전히 확실해져야겠어요. 더 가져올 수 있어요. 하지만 위험할 거예요. 그러니 조심해요. 강지훈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만약 진우가 정말 날 배신한 거라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진실을 찾아낼 거예요. 이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가 떠난 후 강지훈은 홀로 방에 남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15년 우정 사상 처음으로 최진우를 의심하고 있었고 그 의심은 악성 종양처럼 그의 안에서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 그날 밤 강지훈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이수진이 보여준 증거들을 곱씹으며 밤을 꼬박 새웠다. 조작된 서류 사진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녹음 파일 속 최진우의 목소리는 고장난 테이프처럼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었다. 그는 더 많은 답이 필요했다. 의심의 폭풍우 속에서 붙잡을 만한 확실한 무언가가 필요했다. 다음 날 아침, 강지훈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하지만 회장실로 직행하는 대신 인사팀으로 향했다. 그는 이수진이라는 직원의 파일을 요청했다. 인사팀의 김 부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미화원 직원의 서류 말입니까? 그녀가 물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회장님? 그냥 정기적인 확인 차원입니다.
강지우는 어색하게 거짓말을 했다. 몇 가지 정보를 확인해야 해서요. 김 부장이 얇은 서류철, 안에 첨부된 이력서를 보고는 놀라움에 눈이 커졌다. 이수진, 28세.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수석 졸업. 경력, 아시아 전략 컨설팅 그룹 ASCG 컨설턴트. ASCG 세계 이렇게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가 어째서 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는 거지? 오후 내내 강지우는 복도를 돌아다니며 이수진을 찾았다. 마침내 그는 12층 작은 회의실에서 유리창을 닫고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이수진 씨! 그가 다가가며 불렀다. 얘기 좀 합시다. 그녀는 그를 보고 놀라며 돌아섰다. 무슨 일이세요? 최 부사장님에 대해 뭔가 더 알아내셨나요? 사실은 당신에 대해 몇 가지 알아냈습니다. 강지훈이 팔짱을 꼈다. 연세대 ASCG 경영학 수석. 이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들고 있던 걸레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심호흡을 했다. 제 파일을 보셨군요. 왜 당신이 진짜 누군지 말하지 않았죠? 이수진은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대답했다.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났다. 제가 학위가 몇 개든 어디서 일했든 여기 사람들에게 저는 그냥 청소부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ASCG는 대단한 곳이잖아요? 어떻게 여기에... 이수진이 그의 말을 잘랐다. 진실을 알고 싶으세요? 저는 ASG에서 2년 일했어요. 실적도 좋았죠. 하지만 승진 때가 되면 늘 제가 선택받지 못할 이유가 생겼어요. 그녀의 눈에 서린 고통을 느끼며 귀를 기울였다. 처음에는 경험이 더 필요하다고 했고, 그 다음엔 제 소통 방식이 회사 문화와 맞지 않다고 했어요. 이수진이 씁쓸하게 웃었다. 번역하자면 네 능력은 출중하지만 리더가 될 만한 겉모습은 아니야라는 뜻이었죠. 그건 차별이에요. 소송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무슨 돈으로요? 이수진이 물통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누가 ASG 같은 거대 기업보다 저 같은 힘없는 여자 말을 믿어주겠어요? 강지훈은 이 부당함에 할 말을 잃었다. 가족은요? 여동생이 있다고 했잖아요. 민지, 22살이에요. 이수진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어요. 수술비로 5억 가까이 필요했죠. 제가 ASG에서 해고당했을 때 그녀는 말을 멈췄다. 정확히는 자진 퇴사를 권고받았을 때 저는 무슨 일이든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회사 보험으로 민지 병원비 일부를 감당하고 적은 월급이지만 약값이라도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실업자가 될 수 없었어요. 강지훈은 가슴이 꽉 막히는 기분이었다. 이 사람은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에서 교육받고 최고의 회사에서 경력을 쌓은 유능한 인재였다. 그런 그녀가 편견과 가족이라는 짐 때문에 미화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수진 씨, 저는 몰랐습니다. 이제 아셨네요. 그녀는 다시 창문을 닫기 시작했다. 제가 그 위조 서류들을 바로 알아본 것도 그 때문이에요. 저는 수년간 기업 계약서를 분석하는 일을 했어요. 그 차이점들이 제 눈에는 바로 보였죠. 그래서 저한테 배신에 대해 경고해 준 거군요. 이수진은 닦는 것을 멈추고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일부는요. 하지만 회장님은 여기 다른 임원들과는 다르셨어요. 저는 몇 달 동안 회장님을 지켜봐 왔어요. 회장님은 상대방의 직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회장님을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세우는 걸 봤을 때
마치 그들이 제 커리어를 망가뜨렸던 것처럼 침묵할 수 없었다. 네, 맞아요. 바라보았다. 이수진은 우연히 무언가를 엿들은 미화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기업 사기를 간파하고 자신이 가진 얼마 안 되는 것마저 걸고 행동하기로 결심한 수준 높은 전문가였다. 지훈아! 복도 끝에서 최진우의 목소리가 울렸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고 최진우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여기서 뭐해? 최진우가 강지훈과 이수진을 번갈아 훑어보며 물었다. 그냥 청소 상태 좀 점검하고 있었어. 강지훈이 재빨리 대답했다. 내 성격 알잖아. 꼼꼼한 거. 최진우는 다시 창문을 닦으며 그들의 대화를 못 들은 척하는 이수진을 쳐다봤다. 언제부터 미화원한테 직접 관심을 가졌지? 최진우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역력했다. 디테일에 더 신경 쓰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강지훈이 애써 미소를 지었다. 그나저나 오늘 오후에 만성캐피탈이랑 회의 다시 잡았어? 쌈씨. 최진우는 계속해서 이수진을 살폈다. 더 이상 망설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물론이지. 강지훈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점심이나 먹으러 가자. 계약서 수정할 거 몇 가지 너랑 다시 얘기해야겠어. 최진우는 그를 따르면서도 마지막으로 이수진에게 의심 가득한 눈초리를 보내는 것을 잊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최진우는 버튼을 누르고 강지훈에게 돌아섰다. 어제부터 너 좀 이상하게 행동해. 그가 떠보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내가 알아야 할 거라도 있어? 강지훈은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다. 그냥 협상 전 긴장돼서 그래. 큰 결정 앞두고 내가 어떤지 알잖아. 지훈아, 우리 15년 친구야. 이 회사도 같이 세웠고. 최진우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널 괴롭히는 게 있으면 나한테 말해도 돼. 강지훈은 가장 친한 친구의 눈을 들여다보며 속임수의 흔적이라도 찾아보려 했지만 최진우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다. 괜찮아, 진우야. 그냥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당연히 옳은 일이지. 최진우가 웃었다. 이 거래는 우리를 시장의 리더로 만들어줄 거야. 날 믿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강지훈은 이수진의 말을 떨쳐낼 수 없었다. 때로는 돈이 사람을 바꾸기도 해요. 그리고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정말로 최진우를 알고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이수진이 15층 임원 전용 화장실 청소를 마루고 있을 때 그는 시트인 차나에 구차를 둬 서골럭은 초건 때려. 그날 오후 이수진이 15층 임원 전용 화장실 청소를 마루고 있을 때 그는 자신이 정말로 최진우를 쳐가고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이수진이 15층 임원 전용 화장실 청소를 마루고 있을 때 그는 자신이 정말로 최진우를 쳐가고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이수진이 15층 임원 전용 화장실 청소를 마루고 있을 때 그는 자신이 정말로 최진우를 쳐가고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이수진이 15층 임원 전용 화장실 청소를 마루고 있을 때 그는 자신이 정말로 최진우를 쳐가고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이수진이 15층 임원 전용 화장실 청소를 마루고 있을 때 그는 자신이 정말로 최진우를 쳐가고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이수진이 15층 임원 전용 화장실 청소를 마루고 있을 때 그는 자신이 정말로 최진우를 쳐가고 있는지 오후 20시가 다 된 시간. 대부분의 임원들은 퇴근했을 시간이라 누가 아직 남아있는지 궁금했다. 살짝 열린 문틈으로 최진우의 낮은 목소리가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이 들렸다. 한 여자의 목소리가 대답했고 이수진은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한유라였다. 그 여자 확실해? 한유라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확실해. 어제 지훈이가 그 여자랑 얘기하는 거 보고 바로 사람 시켜서 알아봤어. 최진우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이수진, 28세, ASG 출신, 생긴 것보다 훨씬 똑똑한 년이야. 이수진은 숨을 죽이고 화장실 벽에 몸을 바싹 붙였다. 그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지난주 우리 대화가다 불안한 듯 물었다? 한유라가 불안한 듯 물었다. 우리가 마지막 세부 사항을 논의할 때 정확히 내 사무실을 청소하고 있었더군. 최진우가 말을 멈췄다. 그리고 오늘 지훈이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 어제는 계약서에 사인하길 거부하더니 우리가 이미 합의한 조항들에 대해 온갖 질문을 퍼붓더군. 젠장. 한유라의 목소리가 당황으로 높아졌다. 만약 지훈이가 우리 관계랑 우리가 빼돌린 돈에 대해 알게 되면 모르가 빨리 움직이면. 최진우가 말을 잘랐다. 저 미화원년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제거해야 해. 이수진은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숨을 억눌렀다. 그들이 알았다. 그녀가 그들의 계획을 알아챘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버렸다. 어떻게? 한유라가 물었다. 갑장치욕스러운 방법으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절도죄를 뒤집어 씌울 거야. 최진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해고당한 청소구 말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보다 더. 그리고 지훈이가 그 여자를 보호하려고 해도 지훈이는 15년 동안 내 절친이었어. 의심은 하더라도 고작 청소구 하나 때문에 공개적으로 나와 맞서진 못할걸. 최진우가 비웃었다. 그건 너무 뻔해. 이수진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다. 그녀는 강지훈에게 배신을 경고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이제 그 때문에 파멸당할 위기에 처했다. 언제? 한유라가 물었다. 바로 지금. 전 직원 긴급 보안 회의를 소집해서 그 여자를 대강당으로 부를 거야. 점 멀어졌다. 이수진은 화장실에 몇 분 더 머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이 직장의 의료보험에 의지하고 있는 아픈 동생 민지를 생각하자 두 손이 덜덜 떨렸다. 만약 중대한 사유로 해고당한다면 월급뿐만 아니라 보험 혜택까지 모두 잃게 될 터였다. 그때 건물 내부 인터폰이 울렸다. 전 직원에게 알립니다. 즉시 대강당으로 모여 긴급 보안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립니다. 전 직원은 대강당으로 와주십시오. 이수진은 깊은 숨을 한 번 내쉬고 어깨를 편 채 화장실을 나섰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최진우에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작정이었다. 강당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다. 모든 부서의 직원들이 갑작스러운 회의에 대해 궁금해하며 웅성거리고 있었다. 이수진은 뒤쪽으로 들어가 고개를 꼿꼿이 세운 채 맨 끝 벽 가까이에 섰다. 강지훈은 다른 임원들과 함께 맨 앞줄에 앉아 있었다. 그가 강당을 둘러보다가 짧은 순간 그와 눈이 마주쳤다. 이수진은 그의 얼굴에 떠오른 당혹감을 보았다. 마치 그 자신도 이 회의의 이유를 모르는 것 같았다. 서류철을 손에 들고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의 얼굴은 엄숙하다 못해 비장해 보였다. 갑작스러운 통보에도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회사의 보안과 관련된 매우 심각한 문제를 다뤄야겠습니다. 객성스러운 수군거림이 객석 전체로 퍼져나갔다. 어제 저희는 경영진 사무실에서 기밀 문서가 촬영되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최진우는 극적인 효과를 위해 잠시 말을 멈췄다. 이것은 단순한 개혁 위반이 아니라 명백한 산업 스파이 행위입니다. 이수진은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이 일이 정확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보안팀과의 면밀한 조사 끝에 저희는 책임자를 특정했습니다. 최진우가 이수진을 똑바로 쳐다봤다. 위화팀 소속 이수진 씨,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죠. 수진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수백 개의 눈이 자신을 꿰뚫는 것을 느꼈다. 어떤 눈은 호기심으로, 어떤 눈은 이미 섣부른 판단을 내린 채로.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녀는 곧 닥쳐올 치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며 앞으로 걸어나갔다. 이수진 씨, 최진우가 차갑고 건의적인 톤으로 말을 이었다. 회사 기밀 문서를 촬영한 사진들이 당신의 휴대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수진은 맨 앞줄에 앉은 강지훈을 보았다. 그는 충격과 당혹감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갈등을 읽을 수 있었다. 저는... 이수진이 입을 열었지만 최진우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뿐만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CCTV에는 당신이 정해진 청소 시간 외에 경영진 사무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열어 미리 인쇄해온 사진들을 꺼냈다. 이 사진들은 지난주에 찍힌 겁니다. 사진들이 맨 앞줄을 따라 전달되었다. 이수진은 강지웅의 한 장을 집어들고 실망한 듯 얼굴을 찌푸리는 것을 보았다. 이수진 씨, 지적재산 절도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최진우가 무대 위에서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며 말했다. 하지만 당신에게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적 조치 대신 중대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이수진이 마침내 목소리를 되찾았다. 저는 보호하려 했을 뿐이에요. 뭘 보호해? 최진우가 거칠게 말을 끊었다. 당신 자신의 이익을, 이 정보를 우리 경쟁사에게 팔려고 했나? 아니요. 저는 강 회장님을 지키려고... 됐어! 최진우가 연단을 내리쳤다. 불성실한 직원이 이 회사나 임원들을 모욕하는 걸 더는 용납하지 않겠어. 이수진은 절박한 심정으로 강지훈을 바라보며 제발 무슨 말이든 해달라고,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마음속으로 빌었다. 하지만 강지훈은 침묵했다. 그의 얼굴은 내적 갈등으로 가득 찬 가면과도 같았다. 보안팀 이수진 씨를 건물 밖으로 내보내주세요. 최진우가 유니폼을 입은 보안 요원 2명에게 손짓했다. 그녀는 더 이상 우리 구역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회장님! 보안 요원들이 다가오자 이수진이 외쳤다. 제가 회장님을 도우려 했다는 거 아시잖아요? 증거도 보셨잖아요! 강지훈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 순간 이수진은 그가 마침내 입을 열 것이라고,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부당함에 맞서 일어설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덕선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일이 이렇게 돼서 유감입니다, 이수진 씨. 그가 거의 속삭이듯 작게 말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하군요. 이수진의 심장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가 모든 것을 걸었던 남자, 잔혹한 배신으로부터 구하려 했던 그 남자가 정작 그를 배신한 자를 미끼로 선택한 것이다. 회장님, 제발요. 그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제가 절대로... 보스니니 이수진 씨. 최진우가 무대에서 내려와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연극은 끝났어요. 보안 요원들이 이수진의 팔을 잡았지만 그녀는 당당하게 뿌리쳤다. 저 혼자 갈 수 있습니다. 뺨 위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단단해져 있었다. 강당 끌려나가면서 이수진은 멈춰서서 마지막으로 강지훈을 향해 돌아섰다.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시면... 그녀는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올해 회장님께 옳은 일을 할 기회가 있었다는 걸, 그리고 회장님이 그걸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걸 기억하세요.
강지우는 마치 그녀의 말이 물리적인 타격이라도 되는 듯 눈을 감았다. 미 이수진은 수백 명의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건물 밖으로 끌려나갔다. 어떤 이들은 안타까워하는 듯 했고 다른 이들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길 위에서 보안 요원 중 한 명이 그녀의 얼마 안 되는 개인 물품이 담긴 종이 상자를 건넸다. 죄송합니다, 이수진 씨. 나이든 보안 요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명령은 명령이라서요. 이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상자를 받아들고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녀는 치욕과 배신의 무게를 느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지훈이 곧장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경고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짓눌렀다. FK 강당으로 돌아온 강지훈은 다른 직원들이 모두 떠난 후에도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최진우가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힘든 결정이었던 거 알아, 지훈아. 괜찮은 직원 같았는데. 그가 거짓된 동정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때로는 사람이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하지. 강지호는 친구를 바라보며 거짓의 흔적이라도 찾아보려 했지만 최진우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다. 증거가 너무 명백했어. 강지훈이 주로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그래, 맞아. 최진우가 동의했다. 하지만 이제 우린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됐어. 만성 캐피탈과의 인수합병 말이야. 우리 회사는 곧 제국이 될 거야, 지훈아. 불충한 직원 하나 때문에 우리의 꿈을 망칠 순 없지. 강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 작지만 끈질긴 한 부분이 이수진이 절박하게 자신의 이름을 부르던 그 진심 어린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었다. 내일 아침으로 서명식 다시 잡을까? 아침 일찍, 더는 지체 없이. 그래. 강지우는 여전히 모든 것을 정리하려 애쓰며 일어섰다. 아침 일찍. 강당을 나서면서 강지우는 자신이 방금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질렀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리고 이 도시 어딘가에서 이수진은 짐 상자 하나와 부서진 마음을 들고 서울의 거리를 걷고 있었다. 자신을 구해주지 못한 남자를 구원할 방법을 찾겠다는 결심을 한 채로. 강지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날 밤 내내 이수진이 건물 밖으로 끌려나가던 모습이 머릿속에서 반복됐다. 그녀의 절망적인 목소리, 자신을 믿어달라며 그의 이름을 부르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주처럼 귓가에 맴도는 그녀의 마지막 말.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시면 오늘 회장님께 옳은 일을 할 기회가 있었다는 걸, 그리고 회장님이 그걸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걸 기억하세요. 죄책감이 그의 마음을 갉아먹었다. 그는 침묵했다. 이제는 뼛속까지 의심하게 된 우정을 지키기 위해 수백 명 앞에서 무고한 여자가 치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둔 것이다. 소각 3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사무실로 차를 몰았다. 평소의 활기찬 모습과는 달리 서울은 고요함에 잠겨 있었다. 명진홀딩스 사옥은 몇 개의 보안등만 희미하게 켜진 채 어둡고 텅 빈 채로 우뚝 서 있었다. 건물의 고독함이 지금 그의 심정을 그대로 비추는 듯했다. 그는 개인 카드를 이용해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올라갔다. 한때 그의 권력과 성공의 상징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그 자신이 범인을 찾아야 하는 범죄 현장처럼 느껴졌다. 그가 컴퓨터를 켜자 어둠 속에서 화면이 밝아졌다. 그는 스스로 진실을 찾아야만 했다. 그는 만성 캐피탈과의 인수합병 파일들을 다시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숫자들은 들어맞았고 조항들은 명확했다.
하지만 숨겨진 조항에 대한 이수진의 말이 그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어놓았다. 만약 그것들이 진짜라면 아주 교묘하게 숨겨져 있을 터였다. 3시간이 흘렀다. 눈은 뻑뻑했고 포기하기 직전이었다. 바로 그때 그가 그것을 찾아냈다. 본계약서 47페이지 아주 작은 글씨로 부록 C라는 문서를 참조하라는 문구가 있었다. 강지훈이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부록이었다. 주석에 따르면 이 부록은 기술 사양과 더 중요하게는 합병 후 자산 분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디지털 폴더에서 부록 C를 검색했을 때 그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강지훈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CEO의 최고 접근 권한을 이용해 회사 메인 서버에 접속했다. 이전에는 들어가 볼 이유조차 없었던 가장 강력하게 보호되고 암호화된 파일들을 뒤졌다. 마침내 그가 본 적 없는 암호화된 폴더 안에서 찾고 있던 것을 발견했다. 폴독 C, 합병 후 자산 분배. 그가 파일을 열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이 문서에 따르면 합병 후 명진홀딩스 자산의 80%가 만성 파트너스라는 자회사로 이전되게 되어 있었다. 강지훈은 들어본 적도 없는 회사였다. 그는 계속해서 읽어내려갔고 만성 파트너스가 조세 피난처인 케이맨 제도에 등록되어 있으며 단 2명의 주요 주주 최진우와 한유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폴도 안 돼. 강지훈은 확인하기 위해 문서를 3번이나 다시 읽으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모든 것이 거기에 작은 글씨와 복잡한 법률 용어로 적혀 있었다. 이 계획은 교묘하면서도 잔인했다. 강지훈은 자신이 여전히 회사의 다수 지배권을 유지한다고 생각하며 계약서에 서명할 것이고 실제로는 가장 친한 친구와 전 여자친구가 비밀리에 지배하는 유령 회사에 거의 모든 것을 넘겨주게 될 터였다. 그는 문서를 인쇄하고 계속해서 파고들었다. 회사 은행 기록에 접속했다. 그가 발견한 것은 그의 최악의 두려움을 확인시켜 주었다. 지난 2달 동안 합병 준비라는 명목으로 여러 차례 이체가 이루어졌고 그 총액은 2천억 원이 넘었다. 돈은 만성캐피탈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강지훈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계좌번호가 원본 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일치하지 않았다. 기업 뱅킹 시스템에 대한 자신의 접근 권한을 이용해 강지훈은 돈이 실제로 어디로 갔는지 추적했다. 2천억 원이 넘는 돈은 최진우의 개인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다. NK정 강지훈이 마치 누군가에게 배를 얻어맞은 듯한 기분으로 속삭였다. 모하핏,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강지훈은 자신이 한 번도 참조받지 못했던 최진우와 만성캐피탈 임원들 사이에 오간 이메일들을 발견했다. 메시지들은 이번 인수합병이 사실상 위장된 적대적 인수라는 것을 폭로했다. 만성캐피탈은 심지어 제대로 운영되는 회사도 아니었다. 그것은 최진우와 한유라가 꾸민 사기극을 위한 유령 회사일 뿐이었다. 3주 전 날짜의 한 이메일에서 최진우는 이렇게 썼다. 지훈이는 완전히 순진에 빠졌어. 15년 우정이 배신 가능성에 눈을 멀게 했지. 그놈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을 때쯤 우리는 이미 자산을 전부 장악하고 이 나라를 떴을 거야. 유란이 말이 맞았어. 그놈은 정말 너무 뻔해. 개진우는 있는 것을 멈춰야 했다. 마우스를 쥔 손이 떨렸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 그의 형 결혼식에서 신랑 들러리를 서주고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함께 울어주고 회사를 세울 때 곁을 지켜줬던 그 친구가 그를 완전히 파멸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계죽은 계속해서 조사했고 계획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발견했다. 그는 회사 보안 시스템에 의해 저장된 통화 기록을 찾아냈다. 그중 하나는 2주 전 최진우와 한유라의 통화였다. 확실해? 지원이가 의심 안 할까?
한유라가 물었다. 내가 그놈의 동안 알았어. 그놈의 모든 약점을 알지. 지훈이는 항상 사람을 너무 믿어. 그게 그놈의 가장 큰 장점이자 가장 큰 실수야. 지훈이는 근데 만약에 사인하기 전에 들키면?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만약 그런다면 우리에겐 조작된 서류들이 있잖아. 그놈이 사기를 치려했다고 주장할 수 있어. 그놈 말과 내 말, 누구 말을 믿겠어? 정말 그 정도로 그 사람이 미워? 미운 게 아니야. 야망이지. 지훈이는 좋은 친구지만 항상 한계가 있었어. 네 꿈에 비하면 너무 작았지. 나랑 함께라면 넌 네가 원했던 모든 걸 가질 수 있어. 강구역질을 느끼며 녹음 파일을 멈췄다. 미 6시. 서울이 아침 햇살 아래 깨어날 무렵 강지훈은 최진우와 한유라를 감옥에 보낼 충분한 증거를 모았다. 하지만 그는 또한 고통스러운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 이수진은 그를 구하려 했고 그는 그녀가 가장 필요로 할 때 등을 돌렸다. 그는 어제 그녀의 말을 떠올렸다.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시면 오늘 회장님께 옳은 일을 할 기회가 있었다는 걸, 그리고 회장님이 그걸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녀가 옳았다. 완전히 옳았다. 그리고 이제 강지훈은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실수를 바로잡을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하지만 그 전에 최진우와 한유라가 자신이 진실을 알았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했다. 계약 서명식은 아침 9시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제 3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강지훈은 모든 파일을 USB에 복사하고 다른 3개의 계정에서 자신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그런 다음 브라우저 기록을 삭제하고 컴퓨터를 껐다. 강남샤를 나설 때 전화가 울렸다. 최진우였다. 지훈아, 전화 받아서 다행이다. 최진우가 거짓된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 그 미화원 일 때문에 잠을 못 잤어. 너도 충격이 컸을 텐데. 괜찮아. 강지훈이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대답했다. 힘든 일이었지만 네 말이 맞아. 증거가 명백했으니까. 네가 이해해줘서 다행이다. 강지훈은 최진우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다. 오늘 회의 준비는 됐어? 우리의 위대한 순간이 드디어 왔네. 물론이지. 9시 맞지? 그래, 지훈아. 비즈니스에서 무슨 일이 있든 우리 우정이 나한테는 항상 가장 의미 있는 거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강지훈은 그 위선적인 말에 뼈아픈 통증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나도 마찬가지야, 진우야. 나도 마찬가지야. 전화를 끊으며 강지훈은 자신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자신의 회사를 구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배신을 경고하기 위해 목숨을 건 용감한 여성을 위해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였다. 이수진이 그를 구하려 했으니 이제는 그가 그녀를 구할 차례였다. 하지만 우선 그녀를 찾아야만 했다. 어제 모두 앞에서 그녀에게 치욕을 준 후에 강지훈은 그녀가 다시 그와 대화하려 할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날 아침 강지훈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비서에게 전화해 만성캐피탈과의 계약 서명식을 취소한 것이었다. 급한 집안일을 핑계로 댔다. 소화기 너머로 비서의 전화를 통해 최진우가 분노에 차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 그는 다시 인사팀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숨길 필요도 없었다. 그는 파일에서 이수진의 주소를 확인했다. 관악구의 한 작은 골목길이었다. 프로젝터 스크의 번쩍이는 세단이 좁고 붐비는 길을 비집고 들어갈 때 그는 자신이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이 세계는 그가 익숙한 고층 빌딩과 고급 빌라 촌과는 완전히 달랐다.
여기는 벽이 군데군데 벗겨진 낡은 연립주택. 손으로 쓴 간판을 단 작은 가게. 갈라진 보도블록 위에서 띄놓은 제 안에서 가볍게 발을 끄는 소리가 들리더니 안전고리에 걸린 채 문이 살짝 열렸다. 틈새로 강지호는 이수진의 얼굴 일부를 볼 수 있었다. 그녀의 눈은 밤새운 것처럼 퉁퉁 부어 있었다. 무슨 일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수진 씨,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할 말 없는데요? 진우랑 한유라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 이제야 아셨어요? 이수진이 씁쓸한 웃음을 터뜨렸다. 참 편하시네요. 200명 앞에서 저한테 망신을 다 주신 후에 제발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설명할 거 없어요. 이수진이 문을 닫으려 했지만 강지훈이 문에 손을 얹었다. 수진 씨, 당신 말이 다 맞았어요. 증거도 다 찾았습니다. 계약서, 은행 거래 내역, 유령 회사, 모든 걸요. 아따. 그래서 이제 와서 그 정보로 저더러 뭘 어쩌라는 건데요. 절 해고했고 제 평판도 망가뜨렸잖아요. 저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어요. 아니, 있어요. 당신의 명예. 제가 되찾아줄 수 있습니다. 언니, 누구야? 아파트 안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수진은 한숨을 쉬며 문틈으로 강지훈을 보았다. 제 동생이에요. 몸이 안 좋아요. 제발 그냥 가세요. 수진 씨, 그가 말했다. 5분만요. 제대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이수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명백히 갈등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안전고리를 풀고 문을 열었다. 아파트는 작고 소박했지만 아주 깨끗하고 정돈돼 있었다. 가구는 낡았지만 정성껏 관리한 흔적이 보였다. 벽에 걸린 가족사진에는 이수진과 더 젊어 보이는 한 소녀가 행복한 순간에 미소 짓고 있었다. 민지야, 이리 와봐. 손님 오셨어. 이수진이 불렀다. 22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 방으로 들어왔다. 명백히 이수진의 동생이었다. 그녀는 같은 갈색 눈, 같은 단아한 이목구비를 가졌지만 몹시 약해 보였다. 피부는 창백했고 한 걸음 한 걸음이 큰 노력을 요하는 듯 천천히 움직였다. 안녕하세요. 민지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언니, 사장님이시죠? 강지훈은 가슴이 꽉 막히는 것을 느꼈다. 이수진은 직장을 잃었지만 아직 동생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다. 전 사장님이지. 이수진이 재빨리 정정했다. 지훈 씨, 제 동생 민지예요. 민지야, 이분은 강지훈 씨. 민지가 깡마른 손을 내밀었고 강지훈은 부드럽게 그 손을 잡았다. 언니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민지가 말했다. 다른 사장님들이랑은 다르게 인간적이시라고. 강지훈은 명백히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돌린 이수진을 보았다. 민지야, 방에 들어가서 좀 쉬어. 이수진이 제안했다.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 네, 언니. 민지는 복도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다 멈춰섰다.
만나서 반가웠어요, 사장님. 우리 언니 잘 좀 부탁드려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용감한 사람이거든요. 민지가 방을 나간 후 강지우는 이수진에게로 돌아섰다. 왜 저한테 동생 상태가 그렇게 심각한지 말하지 않았습니까?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수진이 낡은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자세한 내용까지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수술인데요? 이수진은 대답하기 전에 망설였다. 심장 판막 이식 수술이요. 민지는 선천성 기형이 있어요. 지금 판막이 약해지고 있고요. 수술을 받지 못하면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의사 선생님이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하셨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얼굴을 정통으로 맞은 기분이었다. 이수진은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 동생의 의료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미화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그는 바로 그녀에게 그게 가장 필요할 때 그녀를 해고한 것이다. 수술비는 얼마나 듭니까? 5억 가까이요. 이수진이 눈물을 닦았다. 회사 보험에서 60%를 지원해줘요. 나머지는 제가 주말에 아르바이트하면서 모으고 있고요. 제가 낼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녀가 벌떡 일어섰다. 당신의 동정이나 자손은 원치 않아요. 동정이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강지훈도 일어섰다. 어제 저는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당신을 부당하게 대했어요. 저를 부당하게 대한 게 아니에요. 이수진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가득했다. 저를 배신한 거죠. 제가 누군지 알면서, 제가 회장님을 도우려 한다는 걸 알면서, 최진우가 저를 모욕하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잖아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갈등했어요. 사이에서. 가장 친한 친구와 미화원 사이에서요. 이수진이 말을 잘랐다. 그리고 회장님은 친구를 선택하셨죠.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요. 각짓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다. 당신 말이 맞아. 완전히. 내가 비겁하고 이기적이었어.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고 모든 걸 바로잡고 싶어. 바로잡을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강 회장님. 이수진이 창가로가 밖을 내다보았다. 저는 직장을 잃었고 명예도 잃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민지의 의료보험을 잃었어요. 전부 제가 옳은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돕게 해줘. 제발. 왜요? 이수진이 그를 마주보며 돌아섰다. 죄책감 때문에. 당신 양심의 가책을 덜고 싶어서. 당신이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용감한 사람이니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 자신도 놀랄 만큼 진심이었다. 당신은 배신으로부터 날 구하기 위해 모든 걸 걸었고 난 당신이 가장 필요할 때 당신을 저버렸어. 이수진은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민지는 2주 안에 수술을 받아야 해요. 보험 없이는 제가 전부 부담해야 하고요. 저한테는 그럴 돈이 없어요. 내가 낼게. 오늘 당장. 그리고 대가는요? 아무것도. 강지훈이 고개를 저었다. 전혀 아무것도.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야. 이수진이 감정 없는 미소를 지었다. 회장님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제 집과 제 인생에서 떠나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회장님을 믿지 않아요. 회장님은 진짜 모습을 보여줄 기회가 있었고 보여주셨죠. 수진 씨, 제발 나가주세요. 그녀는 문으로 가서 문을 열었다. 민지는 쉬어야 하고 저는 다른 일자리를 찾아봐야 해요. 강지우는 문 앞에서 망설였다. 이게 끝이 아니야. 진우랑 한유라, 내가 다 밝혀낼 거야. 당신 명예도 되찾아줄 거고. 마음대로 하세요. 이수진이 그의 눈을 보지 않고 말했다. 하지만 제발 거기에 저는 끼어넣지 마세요. 강지우는 무거운 마음으로 아파트를 나섰다.
계단을 내려갈 때 등 뒤에서 문이 닫히고 잠금 장치가 철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고급 세단에 앉아 강지우는 이수진과 민지가 힘겹게 버티고 있는 소박한 빌라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최진우의 배신을 밝혀냈지만 그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잃었다. 자신을 구하려 했던 유일한 사람의 신뢰를. 이제 그는 그 신뢰를 되찾을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그는 이수진이 단지 배신을 폭로할 열쇠가 아니라 점점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 후 3일 동안 강지우는 이수진과 민지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그는 법률 문제를 재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핑계로 만성캐피탈과의 거래를 무기한 연기했다. 최진우는 점점 더 불안해하며 그를 압박했지만 강지우는 시간을 벌 방법을 찾아냈다. 그동안 그는 이수진이 눈치채지 못하게 자매를 도울 방법을 몰래 찾았다. 수표를 들고 그녀의 집 앞에 그냥 나타날 수는 없었다. 이수진은 그에게서 직접적인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으니까. 나흘째 되던 아침, 강지훈의 머릿속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는 민지가 치료받고 있는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전화를 걸어 그녀의 담당 의사인 심장내과 박성훈 과장과 통화를 시도했다. 박성훈 교수님, 저는 강지훈이라고 합니다. 환자 이민지 양의 건으로 상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관계자가 아닌 분께는 환자 정보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강지우는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다. 의학적인 세부 사항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아이의 수술비 전액을 지원하기 위한 익명의 기부를 하고 싶습니다. 알러지지 저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익명의 기부라고요? 5억 원 전액을요? 네,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이 돈이 의료 장학금이나 사회 지원 프로그램 같은 의심을 사지 않을 만한 곳에서 나왔다고 믿었으면 합니다. 강 회장님, 정말 대단히 관대한 행동이십니다. 혹시 환자와의 관계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냥 제가 그 가족에게 큰 빚을 졌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강지훈이 말을 멈췄다. 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저희 병원에는 이런 경우를 위한 익명 후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금이 이체되면 당장 다음 주로 아이의 수술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바로 될 겁니다. 오늘 중으로 바로 송금하겠습니다. 목요일 오후, 이수진은 모든 것을 바꿔놓을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이수진 씨 되시죠? 박성훈 교수의 목소리는 아주 밝았다. 민지 양에 대해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수진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아이가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이는 안정적입니다. 이건 다른 이야기예요. 저희가 중증 심장질환 사례에 대한 의료지원재단의 후원을 승인받았습니다. 민지 양의 수술비는 전액 지원될 겁니다. 이수진은 하마터면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어떤 프로그램도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때로는 병원에서 자격이 되는 환자들을 위해 자동으로 신청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다음 주 화요일로 아이의 수술 일정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화를 끊고 이수진은 안도의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는 쉬고 있는 민지의 방으로 달려갔다. 민지야. 이수진이 동생을 가볍게 흔들었다. 우리 해냈어. 수술비 전액 지원받게 됐어. 민지가 약기운에 몽롱한 채 천천히 눈을 떴다. 그게 무슨 말이야, 언니? 정부 프로그램 같은 거래. 그들이 모든 비용을 내준대. 이수진이 조심스럽게 동생을 껴안았다. 넌 괜찮을 거야, 민지야. 넌 완전히 건강해질 거야. 가구 확인 전화를 했을 때 자신의 기부가 성공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지난 몇 년간 느껴보지 못했던 만족감, 보답을 바라지 않고 진정으로 좋은 일을 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아직 이수진의 신뢰를 되찾는 문제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계획이 필요했다. 파라멘터리 저녁.
한강공원을 산책하던 중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이수진은 돈을 모으기 위해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다. 아마 지금도 하고 있을 것이다. 강지우는 토요일 하루 종일 그녀를 찾아다녔다. 그는 주말 청소 직원을 고용하는 카페, 식당, 사무실을 찾아다녔다. 마침내 오후 4시 그는 그녀를 찾았다. 이수진은 종로의 한 작은 회계사무소 유리창을 닫고 있었다. 그녀는 소박한 옷차림에 머리를 하나로 묶고 있었다. 육체 노동을 하면서도 그녀에게서는 강지훈이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조용한 위엄이 풍겨나왔다. 그는 길 건너편에서 그녀가 일을 마치고 건물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이수진 씨! 그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녀는 놀라움과 명백한 불쾌함으로 돌아섰다. 저 지금 미행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네,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에요. 강지훈이 더듬거렸다. 민지양 수술 얘기 들었어요. 정부 프로그램으로 승인됐다고요. 이수진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쳐다갔다. 그래서요? 잘 됐네요. 정말로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강지훈이 그녀와 나란히 걸었다. 수진 씨,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딱 5분만요. 무슨 얘기요? 제가 얼마나 끔찍하게 느꼈는지에 대해서요? 회장님이 모든 면에서 옳았다는 거요? 이번에는 제가 모든 걸 바로잡고 싶다는 거요? 이수진이 멈춰서서 그를 쳐다봤다. 강 회장님, 죄책감 느끼시는 거 이해해요. 하지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당신의 동정은 필요 없어요. 동정이 아닙니다. 강지훈이 깊은 숨을 내쉬었다. 존경과 존중, 그리고 제가 아직도 알아내려고 노력 중인 그 이상의 무언가입니다. 이수진이 눈살을 찌푸렸다. 그 이상의 무언가요? 당신은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대해 의문을 갖게 만들었어. 강지훈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섰다. 충성심에 대해, 용기에 대해, 그리고 어려울 때에도 옳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 그는 말을 이었다. 당신은 배신으로부터 날 구하기 위해 모든 걸 걸었고, 내가 당신을 위해 일어서야 할 때 나는 실패했어. 하지만 그건 나에게 내 진짜 모습과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줬지. 이수진은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며 침묵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데요? 당신이 보여준 용기에 걸맞은 사람. 두려움이나 맹목적인 충성심 때문에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는 사람. 서울의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밖은 춥네요. 그녀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길모퉁이에 카페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 얘기하죠? 작은 카페는 거의 비어 있었다. 그들은 창가 테이블에 앉았고 두 잔의 뜨거운 핫초코가 가운데서 김을 피어올렸다. 그래서요. 이수진이 작은 스푼으로 음료를 저으며 말했다. 최진우랑 한유라에 대해 뭘 알아내셨어요? 강지훈은 가방에서 서류초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모든 걸요. 계획 전체를. 그는 서류초를 열어 그녀에게 문서들을 보여주었다. 유령 회사, 이체 명령서, 가짜 계약서. 그들은 당신 자산의 80%를 훔칠 계획이었어. 이수진이 페이지들을 넘겼고 강지우는 그녀가 읽으면서 눈이 커지는 것을 보았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네요. 그녀가 그를 올려다보았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다음 주 월요일에 공개적으로 그들을 폭로할 거야. 강지훈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하지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 원본 사진들, 녹음 파일들 아직 가지고 있지?
사건 파일을 완성하려면 당신의 증거가 필요해. 이수진은 생각에 잠겨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나서는요? 최진우랑 한유라가 폭로된 후에는요? 그 후에는 강지훈이 망설였다. 당신이 회사로 돌아왔으면 좋겠어. 미화원으로서가 아니라 운영 담당 부사장으로. 이수진은 하마터면 하초코에 살해 들릴 뻔했다. 부사장이요? 미치셨어요? 저는 그냥... 당신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강지훈이 말을 끊었다. 당신은 똑똑하고 용감하고 정직해. 그게 바로 내 곁에 필요한 자질들이야. 그럼 몇 분 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대화의 무게가 두 사람 사이에 내려앉았다. 생각해봐도 될까요? 이수진이 마침내 물었다. 물론이지. 하지만 수진 씨. 강지훈이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그의 손이 그녀의 손에 거의 닿을 뻔했다. 당신이 일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나는 내 인생에 당신이 있었으면 좋겠어. 어떤 방식으로든. 이수진은 그의 손을 그리고 그의 눈을 보았다. 강 회장님, 우리는 너무 다른 세계에서 왔어요. 아니, 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어. 하지만 이젠 아니야. 우리는 그냥 어려울 때에도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믿는 두 사람일 뿐이야. 카페를 나섰을 때 이미 날은 어두워져 있었다. 서울의 불빛이 그들 주위에서 반짝이며 거의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들은 아무도 저녁을 서둘러 끝내고 싶어 하지 않는 듯 버스 정류장을 향해 천천히 걸었다. 강 회장님. 그들이 정류장 입구에 다다랐을 때 이수진이 말했다. 오늘 고마웠어요. 들어줘서,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서, 그리고 저한테 두 번째 기회를 줘서요. 제가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요. 그들은 가로등 불빛 아래 서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수진은 정말 아름다웠다. 추위에 볼은 발그레했고 눈은 별빛 아래 반짝였다. 수진 씨, 강지훈이 더 가까이 다가섰다. 네? 키스해도 될까요? 이수진은 단 1초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강지훈은 그녀에게 키스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그녀가 화답하자 점점 더 자신감 있게. 그것은 달콤하고 약속과 새로운 시작으로 가득 찬 키스였다. 그들이 입술을 뗐을 때 둘 다 미소 짓고 있었다. 이러면 일이 더 복잡해지잖아요. 이수진이 말했지만 그녀의 미소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보통 그렇죠? 강지훈이 대답했다. 이수진은 웃으며 버스 정류장 입구로 향했다. 내일 전화할게요. 그녀가 말했다. 월요일 계획에 대해 상의하러요.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도.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도요. 그녀는 계단 아래로 사라지기 전에 확인시켜 주었다. 별들을 올려다보며 몇 분 동안 길 위에 서 있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그는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느꼈다. 월요일 그는 최진우와 한유라와 맞서 싸울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이수진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모든 것을 달라지게 만들었다. 플레이오프스로 오전 10시. 강지호는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결의에 찬 마음으로 사무실에 있었다. 그는 최진우와 한유라를 폭로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세우며 이수진과 함께 일요일 하루를 꼬박 보냈다. 이사회는 오후 유시로 예정되어 있었고 그곳에서 그들은 배신에 대한 모든 증거를 제시할 것이었다. 유죄를 입증할 문서들은 그의 개인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고 사본도 준비되어 있었다. 그는 긴장되면서도 자신감이 넘쳤다. 야수진은
마지막 세부 사항을 함께 검토하기 위해 정오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바로 그때 최진우가 노크도 없이 그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지훈아, 얘기 좀 하자. 그의 목소리는 강지훈이 전에 들어본 적 없는 톤을 띠고 있었다.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그래? 강지훈이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다. 무슨 일인데? 최진우는 등 뒤로 문을 닫고 강지훈의 책상으로 다가왔다. 금요일 밤 네가 했던 그 작은 조사에 대해서. 강남지훈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커피와 거짓말하지 마, 지훈아. 최진우가 맞은편 의자에 앉아 거만하게 다리를 꼬았다. 내가 한밤중에 기밀 파일에 접근한 사람을 알아채지 못할 만큼 멍청하다고 생각했어? 강지훈은 중립적인 표정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당황하고 있었다. 나는 내 회사 어떤 파일이든 접근할 권한이 있어. 아, 그래, 네 회사. 최진우가 감정 없는 미소를 지었다. 일단은 말이지. 그게 무슨 뜻이야? 최진우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내가 네가 뭘 찾았는지 정확히 안다는 뜻이지. 네가 그 미화원년이랑 얘기한 것도 알고 네가 오늘 오후에 날 폭로할 계획이라는 것도 안다고. 강지훈이 갑자기 일어섰다. 네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냐고. 최진우가 말을 끊었다. 지훈아, 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순진하구나. 내가 네 모든 행동을 보고하는 정보원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사무실 문이 다시 열렸다. 한유라가 들어왔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완벽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강지훈이 전에 본 적 없는 차갑고 잔인한 무언가가 있었다. 안녕, 지훈 씨. 그녀가 다가와 최진우의 뺨에 키스했다. 주말 동안 보고 싶었어? 한유라. 강지훈이 당황하여 그녀를 쳐다보았다. 네가 왜 여기에? 당신의 항복을 지켜보러 왔어요? 그녀가 최진우 의자 팔걸이에 앉아 소유욕 넘치게 그의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훑었다. 항복이라고? 지훈아. 최진우가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 잠금을 풀었다. 너는 그 우스꽝스러운 이사회는 취소할 거야. 네가 모은 모든 증거도 파기할 거고, 그리고 오늘 당장 만성 캐피탈과의 계약서에 사인하게 될 거야. 미쳤어? 내가 너희 둘에 대해 알아낸 후에? 아니, 최진우가 휴대폰 화면을 강지훈 쪽으로 돌리며 말했다. 내가 너에 대해 알아낸 후에 말이지. 뷰 화면에는 강지훈 자신이 이수진의 관악구 빌라에 들어가고 카페에서 그녀와 이야기하고 길거리에서 그녀에게 키스하는 사진들이 있었다. 그래서? 강지훈이 눈살을 찌푸렸다. 아무 문제 없잖아. 없을까? 한유라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지훈 씨, 강 씨는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전 직원의 위치를 파악했어요. 그런 다음 회사 자금을 사용해서 그 여자의 동생 수술비를 지불했고요. 강지훈은 발밑에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네가 그걸 어떻게... 방크럽시. 그 5억 원 익명 기부에 대해서? 최진우가 웃었다. 지훈아, 넌 정말 내가 모르게 그렇게 큰 돈을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건 어떤 불법적인 것도 증명하지 않아. 권력 남용을 증명하지. 한유라가 핸드백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민감한 정보에 접근 권한이 있는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걸 증명하고 증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거액의 돈을 지불했다는 걸 증명하지. 강지훈은 서류들을 낚아채 훑어보았다. 조작된 계약서, 날조된 이메일, 변경된 은행 기록. 모든 것이 그가 이수진에게 특혜를 베풀기 위해 회사를 이용한 것처럼 보이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전부 가짜야! 물론이지. 최진우가 일어서며 말했다. 하지만 누가 네 말을 믿어줄까? 미화원과 바람 피우고 그녀에게 잘 보이려고 회사 돈을 쓴 회장 말을. 너희는 이렇게 할 수 없어!
할 수 있고 할 거야. 한유라가 강지훈에게 다가서며 말했다. 네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말이지. 그 사람, 최진우와 한유라를 보았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원하는 게 뭐야? 말했잖아. 최진우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회의 취소하고 증거 파괴하고 계약서에 사인해. 내가 안 하면? 최진우가 다시 휴대폰을 두드려 강지훈에게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다. 진료를 마치고 병원을 나서는 이수진과 민지의 모습이었다. 그럼 이수진 씨랑 그 아픈 동생년이 자기들이 속하지 않은 곳에 코를 들이밀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되겠지. 강지훈은 순수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들을 위협하지 마. 위협이 아니야, 지훈아. 약속이지. 최진우가 휴대폰을 집어넣으며 말했다. 난 이 서울 바닥에 아는 사람이 많아. 내 전화 한 통이면 이수진은 어디에서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거야. 그리고 그 어린 동생은? 글쎄, 사고는 늘 일어나지. 특히 몸이 약한 사람들한테는. 너는 괴물이야. 나는 사업가야. 최진우가 넥타이를 굳혀매며 말했다. 그리고 너는 내 오랜 친구야. 해결해야 할 문제고. 강지훈은 한유라를 보며 몇 년 전 상했던 여자의 흔적이라도 찾아보려 했었다. 유라야, 너 정말 이런 짓에 동의하는 거야? 무고한 사람들을 위협하는 거? 한유라는 차갑고 계산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지훈 씨, 당신은 항상 너무 낭만적이고 너무 이상적이었어. 그녀가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정말 내가 우리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졌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었어? 당신이 가난해서 헤어졌어. 그녀의 말은 따귀처럼 날아와 박혔다. 아니, 가난하다기보다는 한계가 있었지. 당신은 작은 회사를 세우고 작은 꿈을 꾸고 있었잖아. 진우 오빠는 나한테 진짜 부자가 될 기회를 줬고. 강지훈은 충격에 빠져 그녀를 쳐다보았다. 넌 날 사랑한 적이 없었구나. 당신의 야망을 사랑했지. 당신이 될 수 있었던 잠재력을 사랑했고. 한유라가 그의 얼굴을 가식적으로 만지며 말했다. 하지만 진우 오빠는 성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준비가 돼 있는 걸 봤을 때 당신은 그놈의 도덕적 원칙에나 매달려 있었고, 글쎄, 선택은 너무나 명백했지. 도덕적 원칙? 강지훈이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나쁜 거라도 되는 듯이 말하는군.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그렇지. 최진우가 다가서며 말했다. 넌 도덕으로 스스로를 올가매면서 수천억 원짜리 회사를 세웠어. 조금만 더 유연했더라면 뭘 이룰 수 있었을지 상상이나 해봐. 나는 그런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이루고 싶지 않아. 그리고 그게 바로 네가 모든 걸 잃게 될 이유야. 한유라가 최진우 곁에 서며 말했다. 결국 너 같은 사람들은 항상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지게 되어 있거든. 강지훈은 잔인하게 미소 지으며 손을 잡고 있는 두 사람을 보았다. 최진우와의 15년 우정, 한유라와의 2년 연애.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다. 결정할 시간 1시간 주지. 최진우가 비싼 시계를 보며 말했다. 정회의 10회시, 계약서에 사인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너와 네가 아끼는 모든 것을 파괴하든지. 이수진은? 강지훈이 물었다. 내가 협조하면 그 여자는 내버려 둘 건가? 네가 협조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이수진과 그 동생은 그들의 작고 의미 없는 삶을 평화롭게 계속 살 수 있을 거야. 최진우가 문을 열며 말했다. 하지만 또다시 우리를 속이려 든다면. 그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위협은 너무나 명백했다. 그들이 떠난 후 강지훈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성인 인생의 대부분을 집이라 불렀던 도시 서울을 창밖으로 내다보았다. 이제는 차갑고 낯설게만 느껴졌다. 그의 전화가 울렸다. 이수진이었다. 회장님, 저 지금 건물로 가고 있어요. 회의 준비는 다 되셨나요? 강지훈은 눈을 감았다. 만약 이수진에게 사실을 말하면 그는 그녀와 민지를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 거짓말을 한다면. 회장님, 거기 계세요? 네, 있어요.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 씨 회의 말인데요. 강지우는 책상 위 증거가 담긴 서류철을 보고 그 다음 한유라가 남기고 간 조작된 서류들을 보았다. 두 가지 버전의 진실. 하나는 그의 회사를 구할 수 있었다. 다른 하나는 그가 사랑하기 시작한 여자를 보호할 수 있었다. 취소해야겠습니다. 취소요? 왜요? 법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수학이 저편에서 침묵이 흘렀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괜찮아요. 그는 스스로를 증오하며 거짓말을 했다. 그냥 계획이 변경된 것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얘기해요. 물론이죠. 강지호는 전화를 끊고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성인이 된 후 처음으로 그는 완전히 패배했다고 느꼈다. 최진우와 한유라가 이겼고 그는 무고한 사람을 위협하는 자들에게 맞설 방법을 몰랐다. 밖에서는 이수진이 명진홀딩스 건물 앞 보도에 서서 뭔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이상한 느낌으로 건물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사무실 안에서는 강지훈이 만성캐피탈의 계약서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몇 시간 후 그는 모든 것을 넘기는 사인을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이수진과 민지는 안전할 것이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희망했다. 이수진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갑작스러운 회의 취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강지훈의 긴장된 목소리, 그녀가 더 물었을 때 그가 회피하는 방식, 수년간 세상과 부딪히며 살아온 그녀는 징후를 읽는 법을 배웠다. 그날 밤 그녀는 스스로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전직 미화원으로서 그녀는 명진홀딩스 건물의 모든 출입구를 알고 있었다. 야간 보안팀만 남은 밤 9시, 그녀는 거의 바뀌지 않는 출입 코드를 이용해 지하 통로로 몰래 잠입했다. 그녀는 직원용 비상계단을 이용해 경영진 층으로 올라갔다. 그녀의 목표는 간단했다. 강지훈이 왜 갑자기 결정을 바꿨는지 알아내는 것이었다. 최진우의 사무실. 잠기지 않은 서랍 안에서 그녀는 찾고 있던 것을 발견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널려 있었는데 누군가 서둘렀던 흔적이었다. 이수진은 모든 것을 휴대폰으로 찍었다. 강지훈의 서명이 들어간 가짜 계약서, 날조된 이메일, 조작된 은행 기록. 하지만 그녀의 피를 차갑게 식게 만든 것은 병원을 나서는 그녀와 민지의 컬러 인화 사진들이었다. 여백에는 손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다. 2차 타겟, 압박 포인트. 이수진은 즉시 모든 것을 이해했다. 최진우가 강지훈의 조사를 눈치챘고 그녀와 민지를 이용해 압박하고 있었다. 그녀는 재빨리 녹음 장치를 찾았다. 최진우의 책상 위 펜꽂이 안에서 그녀는 아마도 유죄를 입증할 대화를 녹음하는 데 사용되었을 작은 디지털 녹음기를 발견했다. 이수진은 오디오 파일들을 확인했다. 배신을 계획하는 최진우와 한유라의 대화를 포함해 수십 개의 녹음 파일이 있었다. 하지만 가장 최근의 녹음 파일, 바로 그날 오후의 녹음은 그녀의 심장을 먹게 했다. 그것은 최진우가 그녀와 민지를 인질로 삼아 강지훈을 협박하는 대화의 녹음이었다. 이수진은 모든 파일을 자신의 휴대폰에 복사하고 들어올 때처럼 조용히 건물을 빠져나왔다. 다음 날 화요일 아침 6시, 이수진은 강남 타워 팰리스에 있는 강지훈의 펜트하우스 초인종을 눌렀다. 그는 잠옷 차림으로 문을 열었는데 전혀 잠을 자지 못한 모습이었다. 수진 씨, 이렇게 이른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얘기 좀 해야겠어요. 아주 급하게요. 강지훈은 명백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수진 씨, 어제 일 말인데요. 당신이 이해 못할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아주 잘 이해하고 있어요. 이수진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최진우가 저 때문에 회장님을 협박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강지훈은 충격에 빠져 그녀를 쳐다보았다. 어떻게 녹음 파일을 들었어요? 이수진이 재생 버튼을 눌렀고 최진우의 위협적인 목소리가 고급스러운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졌다. 녹음이 끝나자 강지훈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수진 씨, 당신은 위험을 이해 못해요. 그놈이 당신과 민지를 위협했어요.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어요. 회장님,
이수진이 그의 곁에 앉았다. 최진우는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요. 자기 자신의 협박을 스스로 녹음한 거죠. 강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희망의 빛이 번쩍였다. 그게 무슨 말이죠?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녹음 파일, 조작된 서류, 미행 사진들까지. 이수진이 그에게 휴대폰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협박은요? 우리가 그들을 폭로하면 그들이 감옥에 있는 한 우리를 해칠 수 없어요. 이수진이 강지훈의 손을 잡았다. 저를 믿으세요. 오늘 당장 행동해야 해요. 그들이 우리가 그들의 음모를 알아챘다는 걸 눈치채기 전에요. 강지훈은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담긴 용기,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결의. 어떻게 제안하죠? 오늘 오후 2시로 이사회를 다시 소집하세요. 이수진이 일어나 방을 서성이며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 준비할 거예요. 그날 오후 2시, 명진홀딩스 대강당은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찼다. 모든 이사회 멤버들이 참석했고 만성캐피탈 대표와 회사의 일부 임원들도 함께였다. 강지훈은 약간 긴장된 표정으로 무대 위에 서 있었다. 최진우와 한유라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맨 앞줄에 앉아 있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강지훈이 시작했다. 저는 명진홀딩스의 미래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발표를 하기 위해 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최진우는 강지훈이 합병을 발표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격려의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첫째로 저희의 새로운 운영 담당 부사장 이수진 씨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프로젝터스 무대 위로 올라서자 놀라움의 물결이 강당 전체로 퍼져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산업 스파이 혐의로 해고당한 전직 미화원으로 알아봤다. 최진우가 갑자기 일어섰다. 지훈아, 이건 말도 안 돼. 넌... 최 부사장, 자리에 앉아주시오. 강지훈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곧 발언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이수진이 마이크로 다가갔다. 안녕하십니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제가 이 강당에 마지막으로 섰을 때의 불미스러운 상황을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하고 분명했다. 오늘 저는 그 사건들 이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수진은 프로젝터를 켰고 첫 번째 이미지가 스크린에 나타났다. 만성캐피탈의 가짜 인수 합병 계약서였다. 이것은 강 회장님께 제출되었던 인수 합병 계약서 버전입니다. 이수진이 스크린의 숫자들을 가리켰다. 이 문서에 따르면 강지훈 회장님은 합병 후 회사 지배권의 65%를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 계약서 버전, 그들이 서명 시 사용하려 했던 버전입니다. 여기서는 강지훈 회장님은 단 15%의 지배권만 유지하게 되죠. 강당이 웅성거림으로 터져나갔다. 최진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터무니없어! 한유라가 일어섰다. 이 이미지들은 전부 조작된 거예요! 그래요? 이수진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럼 아마 이걸 더 듣고 싶으시겠군요? 그녀는 오디오 시스템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최진우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지훈이는 완전히 순진에 빠졌어. 15년 우정이 배신 가능성에 눈을 멀게 했지. 그놈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을 때쯤 우리는 이미 자산을 전부 장악하고 이 나라를 떴을 거야. 강당은 완전히 침묵에 휩싸였다. 모든 시선이 명백히 당황한 최진우에게로 향했다. 그건 편집된 거야. 그가 더듬거렸다. 그래요? 이수진이 다음 녹음 파일로 넘어갔다. 이번에는 한유라의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다. 미운 게 아니야. 야만이지. 지훈이는 좋은 친구지만 항상 한계가 있었어. 네 꿈에 비하면 너무 작았지. 나랑 함께라면 넌 네가 원했던 모든 걸 가질 수 있어. 한유라는 분노했지만 경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이 녹음 파일들은 불법이에요. 동의 없이 수집된 거라고요. 사실은 이수진이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최 부사장님 사무실에서 발견된 녹음 장치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가 자신의 대화를 녹음하는 데 사용했던 장치죠. 정지훈이 다시 마이크로 다가섰다. 더 있습니다. 그가 이수진에게 고갯짓하자 그녀는 은행 기록을 스크린에 띄웠다. 2천억 원이 넘는 돈이 명진홀딩스 계좌에서 최진우 부사장 개인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이수진은 합법적인 합병 준비 작업에 사용된 것으로 되어 있는 금액을 지적했다. 최진우가 절망적으로 일어섰다. 지훈아, 우리 15년 친구야. 넌 정말 저 여자를 믿을 거야? 날 배신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건 용감한 여자를? 강지훈이 말을 끊었다. 그래, 진우야. 난 그녀를 믿을 거야. 너와는 달리 그녀는 나한테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으니까. 만성캐피탈의 공식 대표인 박 이사가 일어섰다. 강 회장님, 저희 만성캐피탈은 이러한 비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불성실한 대리인들에게 속은 합법적인 회사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증거입니다. 이수진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어젯밤 찾은 녹음 파일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최진우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이번에는 위협으로 가득했다. 계약서에 사인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너와 네가 아끼는 모든 것을 파괴하든지 이수진 씨랑 그 아픈 동생 연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되겠지. 넌지기스턴트 침묵은 이제 충격과 혐오의 침묵이었다. 최진우의 가면이 마침내 완전히 벗겨졌다. 알아? 그가 씁쓸한 웃음소리와 함께 말했다. 난 아무것도 후회 안 해, 지훈아. 넌 항상 해야 할 일을 하기에는 너무 약해 빠졌었어. 넌 모든 걸 잃어도 싸. 그리고 넌 네게 닥칠 일을 당해도 싸지. 새로운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두가 돌아보았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의 박 팀장이 다른 2명의 경찰관과 함께 들어서는 것을 보았다. 최진우 씨, 한유라 씨, 당신들을 기업 사기, 문서 위조, 그리고 공갈 협박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최진우와 한유라에게 수갑이 채워지자 강당은 박수 소리로 터져나갔다. 이수진은 강지훈을 향해 미소 지었고 그는 깊은 감사함으로 그 시선에 화답했다.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강지훈이 박 팀장에게 물었다. 여기 이수진 씨가 오늘 아침에 증거와 함께 저희에게 연락했습니다. 박 팀장이 미소와 함께 대답했다. 이렇게 증거가 명백한 사건은 검사의 꿈이죠. 최진우와 한유라가 끌려나가면서 최진우가 강지훈을 향해 소리쳤다. 이게 끝이 아냐. 나한테는 변호사가 있어. 백이 있다고. 있었지. 강지훈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가 지금 가진 건 감방뿐이야. 강남이 마침내 텅 비었을 때 강지훈과 이수진은 무대 위에 단둘이 남았다. 그래서 이수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부사장으로서의 첫날 어땠나요? 잊지 못할 것 같아. 강지훈이 그녀를 품에 안았다. 수진 씨, 당신은 모든 면에서 날 구했어. 우리가 서로를 구한 거죠. 그녀가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만지며 말했다. 함께요. 강지훈은 바로 그 무대 위에서 그녀에게 키스했다. 불과 몇 시간 전 그의 인생이 거의 산산조각 날 뻔했던 바로 그곳에서 이제 이수진을 품에 안고 그는 마침내 진정한 무언가를 쌓아 올리고 있는 것 같았다. 이제는요? 그들의 키스가 끝났을 때 이수진이 물었다. 이제? 강지훈이 미소 지었다. 우리에겐 재건해야 할 회사가 있고 함께 만들어갈 인생이 있지. 머타벳 밖에서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가며 15년의 거짓된 우정과 2년의 거짓된 사랑을 싣고 사라졌다. 하지만 건물 안에서는 진실하고 아름다운 무언가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